자, 지금 이제 오늘은 짜투리 특강으로 교류 문제 푸는 방법을 좀 라이트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교류 회로를 제가 하나 갖다 놨는데, 여기 이제 교류 전원 표시죠. 그래서 안에 요 사인 표시가 돼 있는 거를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류라는 게 전류가 시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세게 하고 방향이 변하는 그런 전류를 이제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류는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류가 약간 빡세다라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약간 막히는 거냐면은 이 각각의 장치들, 지금 여기에 저항, 코일, 축전기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코일하고 축전기는 이 장치들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요거 이제 만약에 시상수라는 부분을 정리를 하셨으면은 거기에 약간의 이유가 등장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일단 오늘은 길게 설명은 안 할 거라서, 얘 같은 경우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하고 요 L과 C에 걸리는 전압이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일단 거부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전하의 흐름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이쪽 라인을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이 방향 그대로 모든 지점이 다 2A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류니까 순간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0이 되면 모든 지점이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죠. 모든 지점에서 지금 한 줄기로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지점에서 해당 순간에서의 전류는, 흐름은 다 똑같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그런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L과 C에서는 전류하고 이 걸리는 전압이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파란색과 같은 모양이었으면은,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러면 이제 L에 걸리는 전압 같은 경우에는 요게 4분의 1 주기만큼을 먼저 시작하면서 이렇게 전압이 변해요. 요게 L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 이제 C에 걸리는 전압 같은 경우에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보다 요 아이가 4분의 1 주기만큼 늦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를 기준으로 할 때는 4분의 1 주기를 먼저 시작하거나 나중에 시작하거나 하죠. 그럼 이제 그 사인 함수에서 요 진동 파트에 들어가는 요 부분의 차이가 4분의 1 주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 각도로 표현을 하자면 2파이에 대해서 4분의 1만큼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즉 360도의 4분의 1만큼, 그러니까 90도만큼 위상 차이가 난다 라고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요게 이제 교류에서는 가장 핵심인데, 오른쪽으로 제가 선 그려드린 여기를 R, 위쪽을 L, 아래쪽을 C라고, 요게 이제 문제 푸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요 방법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다 건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R, L, C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90도, 90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저항 R이라는 거는 전류에 대해 가지고 걸리는 전압이 앞서거나 늦춰지거나 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R 쪽의 방향성과 전류의 방향성, 위상은 같습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L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4분의 1주기, 그러니까 90도만큼 앞섰죠. 그래서 요렇게 앞선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각도를 읽으면 앞선다, 아래쪽으로 각도를 읽으면 늦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계산을 하게 되냐면 전압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임피던스라는 것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조금 이따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먹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을 수만 있으면 교류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하셔가지고 요렇게 풀면 되겠다, 그걸 쫙 잡아서 들어가시면 만약에 출제되면 웬만하면 풀리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단어를 조금 살펴봐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리액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항 효과예요. 저항 효과. 교류에 있는 장치들이 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효과. 그래서 코일의 리액턴스, 요 I는 2파이 FL 내지는 오메가 L. 그래서 요 F를 주파수 또는 진동수라고 읽을 거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이제 원래 역학에서는 각속도죠. 여기서도 각속도라고 해도 되는데 그 표현보다는 각진동수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XC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해가지고 요 I는 축전기의 저항효과, 정의는 2파이 FC분의 1, 2파이 F가 오메가에 해당이 되니까 각속도를 표현하면 오메가 C분의 1.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요 저항효과 단어들의 정의에 해당이 되니까. 물론 당연히 저항의 저항효과는 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XL, XC도 요게 저항효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단위는 기본적으로 R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그래서 저항하고 똑같이 옴이라는 단위를 이제 쓰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실효값과 최대값. 실효값은 그냥 교류에서는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즉 교류라는 게 계속해서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뭔가를 숫자로 표현을 하고 싶으면 뭐 어떤 특정 값을 지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쓰는 게 이 흐르는 전류 내지 걸리는 전압들의 최대치의 값 또는 평균치의 값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장황하게 외우지 마시고, 실효 전압은 최대 전압을 루트 2로 나눈다. 실효 전류는 최대 전류를 루트 2로 나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효값, 최대값 뭐 그게 일정에 그게 몇 배가 됐어, 이런 지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들은 이 교류의 평균값, 그게 실효값이란 뜻이고,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은 이게 진폭이라고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여기서도 교류의 전압이나 전류를 표현하는 게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진폭이라는 게 이 전체 y 값에 대한 최대 값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원이든 간에 진폭은 y, 즉 변이의 최대값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 대신에 진폭이라고 단어를 표현을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이 저항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들의 저항 효과의 총합이에요. 그래서 리액턴스의 총합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임피던스 구하는 식이랑 전압 구하는 식이랑 쓱 보시면, 그러면은 얘네들이 상당히 비슷한 꼴을 가지고 있죠. 그게 요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제 만약에 이게 직류 전원이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전체 전압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원 장치의 전압이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 직렬 연결이니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그 방법을 그대로 교류에서도 쓰는데 얘네들이 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위상차, 그래서 연산 자체를 벡터처럼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개, 요걸 다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L 쪽이랑 C 쪽이 반대 방향이니까 합성하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 L의 크기가 10이고 C의 크기가 5였으면 합성하면은 이제 L 방향 쪽으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R하고 합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벡터 합성하듯이 연산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 XL하고 XC를 먼저 합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R하고 벡터 합성을 했죠. 마찬가지로 VL과 VC를 먼저 합성을 한 다음에 요 R에 걸리는 전압하고 마지막 벡터 합성을 한 거죠. 그래서 벡터 합성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목이 좀 메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관계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냐면은 요거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메 법칙 V는 IR. 얘가 의미하는 게 R에 전류가 I만큼이면 R에 걸리는 전압이 V만큼이 걸려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L에 걸리는 전압은 I 곱하기 L의 저항 효과, 그 다음에 C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C에 걸리는 저항 효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류라는 거는 매 순간 모든 지점에서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전압을 합성하는 방법이 위에 있는 벡터 합성이었으면은 I는 매 순간 다 똑같은 값이니까 R, XL, XC를 합성하는 방법도 같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이것마저도 헷갈린다면 최소한 R, L, C 표기해 놓고 얘로 전압도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계산할 거야. 요렇게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자주 나오는 자료로 요 고유 주파수, 공진, 공명 주파수 요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걸로 나와도 상관없는데, 지금 제가 드린 자료처럼 RLC 회로면은 R 하나, L 하나, C 하나, 뭐 L이나 C는 2개 이상, R도 마찬가지고 각각 더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R, L, C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류 회로에서 이때 주파수가 이 값을 가지게 되면 특징이 XL과 XC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요 XL하고 XC가 같은 값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XC가 조금 더 컸으면 합성한 결과가, 자, C 쪽으로 먼저 합성을 할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 임피던스가 R보다는 커요. 근데 만약에 XL과 XC가 같은 값이면은 여기 먼저 합성하면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R이 돼요.
그러면 XL과 XC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임피던스가 R보다는 큰 값. 즉 전체 임피던스, 전체 저항 효과가 가장 최소가 될 때의 주파수 값이 EI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 FL하고 2파이 FC분의 1은 같다라고 놓고 정리해서 계산한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RLC 회로일 때는 즉 임피던스가 최소가 돼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게 되는 최대치로 흐를 수 있는 그때의 주파수 값을 우리가 고유 주파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로 서머리를 하고 그래서 단어는 이제 문제는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단어는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문제는 요걸로 풀 거다.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기출문제 한 문제를 먼저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F이고 전압의 최대값이 일정한 교류 전원. 그래서 교류 전원의 전압값은 일정하대요. 너무 빨갛다. 자, 그 다음에 저항값이 R인 저항, 자체 유도 계수가 L인 코일,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 스위치로 회로를 구성을 했다. 그래서 A에 연결하게 되면은 R, L, L 이렇게 연결될 거고 B에 연결하면 R, L, C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그리고 B에 연결했을 때 저항에서 소모되는 평균 전력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전력이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에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식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저항에 걸리는 요 평균 전압이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똑같다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얘를 보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거를 이제 전류로 잡는 게 좀 편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그래서 나는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A에 연결하던 B에 연결하던 어디에 연결하던 간에 지금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이 같기 때문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 즉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A하고 B일 때 둘 다 같습니다 라는 게 문제에서의 핵심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조금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A에 연결을 했다. 자, 그럼 L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 회로는 사실상 R 하나에 2L짜리 코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L은 이제 직렬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과 똑같은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표현하자면 이제 R은 있는데 L이 이제 2L짜리가 있는 거겠죠. 자, 물론 여기는 XL입니다. XL. 2파이 2L이죠. 자, 그러면 요때 합성된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RLC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L 있고 R도 있고 그 다음에 C도 있고 정확한 이제 XL, XC. 근데 요번에는 이제 XL 값이 여기는 2파이 FL입니다. 그죠? 이제 XC는 2파이 FC분의 1이고 자, 그러면 XC가 이제 더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엑셀이 더 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XC가 더 컸다, 무지 컸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면은 XL과 XC 합성한 게 우선은 아래쪽으로 나오겠죠. XC가 더 크니까. 그리고 요거랑 R이랑 합성을 했을 때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임피던스의 크기랑 이 임피던스의 크기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 라는 거는 임피던스가 같다라는 뜻이죠. 전체 저항 효과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죠. 그죠? 전류가 같은 게 흘러야 된다. 그럼 동일한 전원 장치니까 전체 저항 효과가 똑같았었다. A에 연결했을 때, B에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만큼의 값이랑 여기서 제가 표기한 요만큼의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R은 지금 똑같은 거 쓰고 있으니까 R은 건드릴 이유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이 값은 2파이 FL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이 값은, 근데 지금 이제 XL이 더 클지 XC가 더 클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절대값으로 표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되겠죠. 여기는 EL이 돼야 되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요 아이가 얘보다 더 큰 값이었으면은 정리하게 되면 2파이 FL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파이 FC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얘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절대값을 치웠을 때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 넘겨가지고 빼버린 거죠. 그럼 지금 이 XL, XC라는 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돼요. 저항 효과니까 몇 옴 하는 저항이 마이너스 3옴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다란 얘기고, 즉 현재는 요 코일의 리액턴스보다 축전기의 리액턴스가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마 이 문제에선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더 큰 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절대값 치우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 FL 플러스 2파이 FC분의 1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파이 F 3L 요게 2파이 F C분의 1 요렇게 점검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F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F만 남겨놓고 넘겨서 F 제곱이 나오니까 루트만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쨌든 그 분모에 루트 안에 3이 들어가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기출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했으면 90%는 이제 잘 성공을 하신 건데 마지막에 하실 때 이 부분의 연산에서 이 2파이 FL 즉 XL 내지 XC 자체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건 물리적 성질을 표현하는 그 값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안 나오게끔 즉 여기다 제가 표기를 해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XC가 XL보다 더 컸었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서 문항을 접근을 해주셔야지 이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은 여기서는 2파이 EL이고 여기서는 2파이 L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에 연결을 했을 때 XL 값이 더 작은 값, 2분의 1만큼 작은 값이죠. 그죠? 그 2분의 1만큼 작은데
XC가 그감보다도 더 작으면은 합성된 게,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할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치면, 만약에 XC가 1보다 작은 값이면은 두 개 합성해봤자 이게 0.5였다라고 치면 0.5밖에 안 나오죠.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똑같이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XC가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합성해서 값이 2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피트 기출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가 뽑았는데, 자, 그린 가나에서 교류회로 해서 두 교류 전원의 전압의 시력각과 진동수는 각각 서로 같고, 그러니까 동일한 전원 장치에 연결했다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겠고요. 저항의 저항값은 R, 나에서도 저항의 저항값은 R이네요. 자, 그 다음에 유대 리액턴스 XL이 R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XC는 ER이었다. 즉 XL과 XC는 저항 효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 보시면 가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같다. 자, 이것도 교류 문제에서 흔하게 나오는 지문이고요. 코일과 축전기는 회로에 흐르는 전류하고 위상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전류를 확 당기는 그런 물리적 특성, 확 밀어버리는 물리적 특성,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에 대해서 위상 차이가 생겨요. 근데 R이라는 건 단순히 방해만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저항하고 전류는 위상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RLC라고 앞에서 초반에 얘기했을 때 이쪽이 전류 방향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니은번 소모되는 전력의 시력값은 가에서 나에서를 비교해라.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쓸 거예요. 옆에도 있지만 RLC. 자, 여긴 비교하기도 되게 편해요. 가 같은 경우에는 R 있고요. 그 다음에 XL이 R이죠, 지금 크기가. 그러니까 요 합성된 임피던스가 1대1대 루트 2, 루트 2R이 돼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R은 똑같이 있고 값이 같고, 그 다음에 XC가 2R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 합성된 임피던스 값이 흔들거리지? 루트 5R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가하고 나에서 전원은 똑같은 거 썼어요 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전압도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합성된 요 방향 값이 요게 전체 전압이 되는 거예요. 장치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교류 전원, 즉 전원 장치 전압값 전체 전압이 돼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합해서 V가 돼야 되고, 여기서는 요 비율로 합해서 V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가에서는 L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2분의 V가 돼야 되겠죠. 물론 R에 걸리는 전압도 루트 2분의 V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긴 루트 5분의 V가 R에 걸리고, 그럼 축전기에는 루트 5분의 2V가 걸리겠죠.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 근데 요 벡터 합성하는 방법, 요 그림을 떠올리면 그래도 건드릴 여지가 상당히 많이 생겨요. 버리기 아깝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비전공자이거나 아니면은 뭐 물리 처음 하시거나 이러면 당연히 교류 파트가 와닿지가 않고 이렇게 잘 들리지 않지만, 방법 자체는,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무식하기 때문에 버리기가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소모되는 전력의 실효값 이렇게만 지금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그러니까 뭐 직류해도 상관없어요. 에너지를 소모하는 장치는 저항만 소모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코일과 축전기는 저장하는 장치고,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소모하는 장치는 저항만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읽으라는 얘기냐면 저항 쪽을 좀 읽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전력으로 가야 되니까 R분의 여기가 루트 2분의 V의 제곱이고, 그럼 나에서는 R분의 여기가, 아이고 잘못 봤구나. 요건 이제 전체 전압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읽어야죠. 저항에 걸리는 거 R분의 루트 5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소비되는 전력비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숫자가 2분의 1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의 비는 5대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시면 가에서 코일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나에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보다 작다. 자, 이건 이미 제가 구해버렸습니다. 코일에 걸리는 전압, 코일은 R, L, 여기죠, 여기. 그래서 여기 가에서는 루트 2분의 V가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요거를 읽어줘야 되죠. 요거를. 루트 5분의 2V가 걸리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번 기억 디귿 이렇게 해서 답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거 뭐 이렇게 문제 난이도 약간 있으니까 지금 어디에 초점을 잡아주시면 좋냐면 요렇게 요 RLC 이용해서 리액턴스 계산할 거고 전압 계산도 할 거야. 요거에 지금 초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예상 문제인데 요 정도 수준이 가장 유력해요. 자, 보시면 저항값은 똑같은 R1, R2, 그 다음 전기 용량이 C인 두 축전기, 자체 유도 계수가 L인 코일 교류 전원을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을 했다. 자, 교류 전원의 진동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고, 그럼 요거 눈에 들어오죠? 얘가 공진 주파수가 될 수 있어요. 언제? R, L, C일 때. 유도 계수가 L이고 전기 용량이 C인 그런 축전기로 구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죠. 즉 B에 연결했을 때가 요게 공진 주파수가 됐을 거예요. 자, 그 전압의 시료값을 일정하고 기억번 보실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같다. 자, 축전기를 이제 A에 연결했다라고 그랬고, 뭐 A에 연결했던 B에 연결했던 질문이 뭐냐면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과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냥 이거 물어본 거죠. R, L, C 요게 전류 방향, 그죠? 그럼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과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같지 않죠. 얼만큼? 90도. 그리고 밑으로 읽으면 늦는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 위로 읽으면 앞선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읽었으니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보다 90도만큼 늦죠. 물론 L이 있었으면, 만약 이제 B에 연결한 거라고 치면은, 거기는 L도 있으니까 B에 연결했다라고 치면은 L에 걸리는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 내지는 전류에 대해서 90도만큼 앞서죠. 또는 L에 걸리는 전압은 C에 걸리는 전압보다 180도만큼 앞서죠. 위로 읽으면 앞선다, 밑으로 읽으면 늦는다. 그럼 뭐 하나 더 해보자면, 만약에 R 쪽의 물리량이 이 정도였고 L이 이만큼, 뭐 C가 이만큼, 리액턴스 및 전압이
그 합성된 게 전체적으로 이제 C가 지금 더 크니까 최종적으로 합성되는 건 이런 값이 되겠죠. L하고 C 먼저 합성한 다음에 R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전압을 구했다라고 치게 되면은 이게 전체 전압이죠. 그러면 전체 전압이 R에 걸리는 전압보다 뭐 이게 30도였다라고 치면 30도만큼 늦는다. 그럼 C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보다 60도만큼 늦는다. 그러면 전원장치의 전압은 C에 걸리는 전압보다 60도만큼 앞선다. L에 걸리는 전압은 전원장치의 전압보다 몇 도야? 120도만큼 앞선다. 이제 조금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읽으면 앞선다, 밑으로 읽으면 늦는다. 자, 니은번 보시면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A와 B 사이의 전압은 0이다. 자, B에 연결합니다. 그럼 어디를 읽으십시오 라는 거냐면, 지금 A하고 B라고 그랬으니까 즉 여기 합성해 주실래요? 라는 뜻이에요.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의 합을 구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려야 되겠다. 위상 차이가 있으니까 단순 더하기가 아니라 벡터 연산처럼. 근데 B에 연결했을 때가 이게 하필이면은 공명주파수. 그래서 뭐가 L의 물리량 쪽이랑 C의 물리량 쪽이랑 같아요. 그러면은 VL과 VC를 합성하시게 되면, 더하게 되면 0이죠. 요렇게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AB, 즉 L에 걸린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R1의 평균 소비 전력은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R2의 평균 소비 전력과 같다. 이거는 택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만 쓸게요. I제곱 R 요거 선택할 건데 전류가 달라요. 이유는 임피던스가 다르니까. B에 연결했을 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임피던스가 R입니다. 왜냐하면 XL과 XC가 같으니까. 근데 A에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A 연결했을 때 임피던스가 무조건 R보다는 크죠. 한 번만 더 그릴게요. A에 연결했을 때는 R도 있고 XC도 있잖아요. 그죠? XC가 아무리 작아도 이 두 개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성된 I의 크기는 R보다는 무조건 크죠.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A에 연결했을 때가 값이 더 커요. 그럼 전류가 적게 흐를 거기 때문에 따라서 R1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R2의 소비 전력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또 그려야지. 이게 핵심입니다. R, L, C. 단어만 조금 정리해 주시고 요걸로 갖다가 끼워 맞춰서 리액턴스의 합, 임피던스 구하고 전압의 합 구할 때 벡터처럼 연산해야지. 요거 잘 해주시면은 그럼 뭐 이제 위상차 이런 것도 잘 읽으실 수가 있고, 충분히 아이고 거의 모르겠는데 해도 충분히 교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버리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게 교류라서, 왜냐면은 풀이 방법만 해버리면 보통은 쉽게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제됐을 때 그때 좀 잘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